안녕하세요. 저는 소설 쓰는 문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밤에 글을 쓰기 전에 꼭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안녕하세요. 보기 드문 책 문지혁입니다. 인생의 해결책이란 없어. 제가 글을 써서 버는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튜브를 하는 이유, 저는 21세기의 작가가 방에 틀어박혀서 소설만 쓰는 사람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경험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소설가 중에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소설가의 대표작이 Good Man is Hard to Find라는 제목인데, 그 제목에서 착안해서 A Good Book is Hard to Find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보기 드문 책, 한글로는 그렇게 채널명을 정했습니다. 예술인이나 소설가에 대해서 갖고 있는 환상 있잖아요. 소설가들은 돈과 왠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고, 예술가들은 돈을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작가든 예술가든 누구든 간에 생활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예로 들어서 어떤 돈을,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지 자신의 작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소설가로 2010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사실 10년 가까이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 그렇게 큰 반응이나 어떤 평가를 받지는 못했어요. 한 10년 정도 하다가 조금 지쳐서 이제 소설을 그만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일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저의 평생의 꿈이었는데 약간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분한 마음도 들어서, 이럴 거면 그냥 내 이야기를 한번 시원하게 써보고 그만두자 라는 생각으로 쓴 책이 초급 한국어였는데요. 아련하게도 그 책 덕분에 지금 계속해서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토픽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진실과 허구의 비율을 모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답을 드리면 독자분들의 그 독서의 즐거움을 깨뜨릴 것 같고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 가짜일까를 상상해 보시는 것이 오토픽션을 더 보다 풍성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갈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이민 가방 2개에 짐을 다 싸서 아내와 함께 떠났는데요. 3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좀 급작스럽게 마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더 있고 싶었는데 외국인 노동자로서의 어떤 비자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살림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다시 처음 왔을 때처럼 이민 가방 2개만 남더라고요. 기분이 아주 묘했습니다.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미련이 남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뉴욕이라는 도시를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도 물론 그런 사람 중 하나였고요. 매력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잔인한 도시이기도 하다. 꿈을 이루고자 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도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고통을 품고 있는 그런 도시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민 작가들이 접하는 삶은 뭐랄까요? 조금 극단적인 부분이 많잖아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절망적이거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진짜 삶이 시작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문장 중에 Life begins at the end of your comfort zone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순간 진짜 삶이 시작된다 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민자들의 삶이 매일매일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편안한 구역, 일상적으로 안정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야만 하는 그런 삶, 그래서 그런 삶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사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늘 파트타임 강사, 파트타임 작가, 파트타임 번역가, 또 파트타임 부모,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에 궁극적인 안정이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 안정을 찾지만, 그렇다면 이런 파트타임 엔잡러로서의 삶을 받아들이고 이거를 그 부분마다 잘 수행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정신승리라고 할까요? 일종의 자기 합리화를 요즘은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근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200~300년 동안은 우리보다 근대화를 먼저 한 나라들이 좋은 문학을 하는 것이 사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압축적으로 근대화를 해냈잖아요. 그 근대화의 물결 속에 우리가 많은 성장을 해냈고, 한국 드라마, 영화, 음악 같은 것들이 지금 전 세계인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어떤 인기를 얻고 있는 것처럼 한국 문학도 이제 차례가 돌아오는 시점이 아닌가. 요 몇 년간 세계 유수의 문학상들 혹은 후보들의 한국 문학 작품이 올라가는 것들이 그런 전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소설을 써서 다른 언어권의 독자들에게 번역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장르가 보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를 소개할 때 비등단한 작가, 등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작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데뷔했을 때부터 한 10여 년 될 때까지는 그 말에 어떤 컴플렉스를 가지기도 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꼭 신춘문예나 문학상을 받지 않고도 글을 쓰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저는 앞으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누구나 쓰고 싶은 사람이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이책 시장,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축소되고 무너져 가고 있는데요. 제가 데뷔했던 10여 년 전만 해도 뭐 단군 이래 출판계는 최대 불황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에 적당히 빠져 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는데 물 밑으로 완전히 들어가면 그런 말도 못 한다. 지금 그런 상태라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우리가 익숙한 영상이나 뭐 숏폼 같은 것들은 초단기 도파민 분비 기계로 인간을 만드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디지털 기기들은 사실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핸드폰도 아마 10년, 20년 지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책은 잘만 관리하면 100년, 200년 혹은 1000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게 코덱스라는 형식, 지금의 표지와 뒷표지와 책 등을 가진 형식이 코덱스라는 형식인데, 책이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 진화한 최종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집에 오래된 100년 넘은 책이 한 권 있는데, 손으로 쓴 성경인데요. 저희 외할머니가 1910년대에 쓰신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 책을 100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보관해서 펼쳐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30~40년 된 책은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 기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이책이 갖고 있는 생명력 역시 우리가 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6살 때부터 작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 어른들이 그런 조언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일단 글을 써서 돈을 벌기 어려우니까 직업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 물론 맞는 말씀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 20대에는 꿈 그 자체를 쫓는다기보다는 꿈을 닮은 현실을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짧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은, 꿈을 쫓기 어려워서 꿈을 닮은 현실을 찾아다니는 건 내 입장에서 좀 비겁한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왜 내가 꿈 자체를 쫓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문예창작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지금으로 이어지는 이 아주 길고 지루하고 어려운 제가 농담으로 말하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장을 잘 쓰는 걸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를 잘 구성하는 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재능이라는 게 그렇게 한 가지 종류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재능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고요. 어떤 재능은 10년, 20년 후에 발현되기도 합니다. 재능에는 서로 다른 겹과 결이 있어서 내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오래 버텨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장 눈앞에 반짝이는 재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질려하지 않는 마음, 내가 이것을 계속할 수 있는 마음을 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재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무대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이 저는 진짜로 갖기 어려운 중요한 재능이라고 생각해요. 다양성을 만들려고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다양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모두가 자신의 목소리를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럿이 모여 있다 보면 어떤 하나의 목소리로 통일할 것을 요구하거나 강요받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내 목소리를 알고 상대방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원하는 다양성에 가깝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하기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진짜 외칠까요? 네. 다양한 세상을 위하여.